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채널명을 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랑연금연구소로 바꿨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농지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다음에 산지연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농지연금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농지연금이 많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농지연금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다른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5년 안에 연금을 굉장히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약간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고갈 이슈도 있고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납입한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만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인데, 국민연금 안에서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꼭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2055년경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때가 되면은 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 연금은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준비를 잘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도 있죠. 현재 세대는 납입액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높은 액수를 받고 있지만 미래 세대는 수익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내가 연금을 받기 전에 평균적으로 월 임금액이 있겠죠. 그 임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100%면 좋겠죠. 내가 그 은퇴를 했는데 은퇴 전에 하고 똑같은 연금을 받는다,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하면은 정말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득 대체율이 40년 가입을 했을 때도 평균 소득이 약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로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연금액을 구성하는 이 수식에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을 갖는 기본 연금액과 지급률이라고 하는 이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은 어떤 개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본 연금액을 높이는 거고, 기본 연금액 중에서 이 A라고 하는 거하고 B,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수급 직전,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가입자 평균 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게 B와 N인데, B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그 국민연금으로 빠지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5%를 나의 월급으로 내고 있고 나머지 4.5%는 어떤 직장이라면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기준 월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 기본연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 준비가 조금 느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번입니다. N이라고 하는 20년을 초과한 가입 개월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0년에서 20년을 초과해서 늘어나는 개월 수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그 1개월이 늘어날 때마다 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 기간 1년당 1년을 늘리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5%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20년을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민연금을 작은 액수라도 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초과했다라고 해서 끊지 말고 또는 10년이 초과했다라고 해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적은 액수라도 계속해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수식에서 N을 N인 가입 기간을 늘려서 전체적인 기본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그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에 비해서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 월 소득 월액 높이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B에 대한 부분인데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에서 몇 가지가 좀 제외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B를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있거나 상황이라면은 B인 기준 소득 월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납부 제도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납부 제도는 내가 중간에 미납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출산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미납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 제도라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60세까지가 사실은 60세까지만 우리가 낼 수가 연금을 부을 수가 있는데 60세 이후에도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계속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77.2%의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을 연기했다. 지금 만약에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을 내가 연기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증액률이 36%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급하다고 해서 연금을 빨리 받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1년에 5% 정도씩 연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좋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을 최대화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A씨의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가입 기간은 30세부터 준비해가지고 60세까지 가입을 했고 기준 소득 월액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상 연금액은 월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가입 기간을 만약에 35년, 그러니까 65세까지, 60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65세부터 받겠다라고 해서 35년으로 하고 나머지 소득 월액은 똑같이 250만 원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 연금액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5만 원 평생 동안 사망시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좀 복잡하게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35세부터 40세까지 5년간 미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5세부터 5년 45세에 5년을 추납을 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을 추납을 했고 5년간 부족했던 거를 추납을 했죠. 그다음에 65세 이후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3년을 연기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68세부터 연금을 받았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추납을 했고 연금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미라는 쪽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추납도 안 하고 연기연금도 안 했을 때는 월 80만 원을 받았던 거가 실제로는 이 추납을 5년 동안 미납한 부분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 11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가 늘어나는 거고 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사망시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금액 대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까지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어떤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하는 어떤 기회 비용까지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상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 수식에서 말하는 이 가입 기간 N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늘릴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지금 몇 년 동안 연금을 지금 부었는지 그리고 납부를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빠진 기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